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밀 유출 행위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장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으며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효상 의원은 친한 후배의 고초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야당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시는 분이 일 터지고 나서 후배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응? 후배분은 강 의원님과 입장이 달라도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바치칸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치칸 뉴스입니다. 이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예상했던 대로 정말 일파만파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일이 터지고 바치칸 뉴스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좀 황당하다, 어이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 있는데 이걸 또 참 계속해서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더 나오면서 더더욱이 이 문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일단 외교부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강효상 의원에게 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온정 없이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요. 이미 중징계를 지금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 조사 결과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하고요. 아마 심사위 판단이 나오게 되면 내일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징계 수위는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해임, 파면, 정직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중징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 고발을 통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강효상 의원의 후배라는 이 외교관분 지금 완전히 강효상 의원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쌓아올렸던 이 공적이나 이런 이 인생이 완전 한 방에 날아간 상황이고요.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 그게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그것도 본인의 일 때문에 본인의 이런 그 기자회견이나 좀 뭐랄까요? 짧은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는 후배에게 죄스럽고 미안해야 할 이 강효상 의원은 정작 정말 뻔뻔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은 그래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일단 말로는 친한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친한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눈엣 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맞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 눈엣 가시 같은 야당 의원이었나요? 강효상 의원? 사실 이번 일 터지기 전에는 그 조선일보 그 장자연 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그 조선일보의 대책반의 수장이었다. 이거 외에는 사실 강효상 의원이 잘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 되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정권이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겨서 나를 탄압하려고 지금 이러려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고 지금 굉장히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희생자는 말 그대로 외교관 후배님 같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가슴이 미어진다며 후배 걱정 되게 해주시는 척하면서 정작 일 터지고 나니까 그 후배님 전화 싹 안 받으셨다고. 그 소위 말하는 쌩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배님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강 의원에게 항의하려고 후배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으셨다고 후배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전화 안 받으셨을까? 그렇게 아끼는 후배신데. 심지어 이 외교관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강효상 뭐 이런 선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네, 이 유출 외교관이 직접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강효상이 굴욕 외교를 포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길게 본인의 입장, 강효상 의원과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저러한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유출되게 됐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을 이 중앙일보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이랑 본인이 지금 고교 후배 굉장히 강효상 의원이 절친한 후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이렇게만 만났을 뿐 사실 그닥 친분이 강하게 있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30년 넘게 그 이후로도 30년 넘게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던 사이라는 겁니다. 딱히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국회 대표단 박미 씨의 그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이분이 떠나게 되면서 그때 강효상 의원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몇 번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강효상 의원이 수차례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정부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강효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사실관계도 잘못된 얘기를 막 하고 거기다가 너무 일방적인 평가에 치우친 얘기를 그러니까 정부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아니 이것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게 그냥 넘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지금 의미이고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주는 그런 전화를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전화통화 많이도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 차례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계속 이 정부의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을 확 비난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전화 통화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간에. 그런데 문제가 됐던 이번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전화 통화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북 지원을 찬성했을 리가 없다. 거짓말이지 사실이냐 그게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류의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거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 외교관 분도 그거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찬성을 한 게 사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안 될 거다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근데 이제 이게 강효상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는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상대방을 살살 긁어서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이런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5월 방한 안 될 거야 트럼프 못 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 외교관이 볼 때 막 답답했던 거야. 그렇지 않다. 방한 가능성,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외교관분이. 그랬더니 막 강효상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냐. 자기가 볼 땐 절대 아니다. 방한 못할 거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증거가 있냐. 근거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분위기를 참고하는 데만 쓰겠다.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뭐라고 했길래 네가 방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죠. 자기가 진짜 분위기 참고하는 데만 쓴다니까? 라고 하면서 살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분도 이제 막 일이 한껏 몰려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 안 끊어주지, 빨리 이것만 내가 참고만 한다니까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막 다급하게 얘기를 그냥 해주다가 이거 좀 돌려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부 그 통화 내용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그냥 언급을 해주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외교관 분이 실수는 어쨌건 잘못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래놓고 자기가 참고만 하겠다고, 절대 참고만 하겠다고 해놓고 홀랑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는 무슨 이 내용이 엄청난 구욕 외교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진짜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던 이 후배분은 그 기자회견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사자분이 설마 이 내용을 뭐 정쟁의 도구로 삼을 줄 당연히 몰랐고, 그것도 이 내용을 가지고 구력 외교로 포장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다. 이게 어떻게 구력 외교로 되냐는 거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 소식을 보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 받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진짜 뭐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지만 진짜 얼마나 뒤통수를 맞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이분의 후배가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점은 뭐 실수건 어쨌건 간에 분명히 인정을 하며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은 달게 지겠다라면서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어찌됐건 이런 부분을 뭐 실수였건 어쨌건 욱해서 뭐 얘기를 했건 어쨌건 이건 뭐 잘못된 유출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어떤 징계든지 달게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진짜 얘기를 읽어보는데 와 진짜 이 사람 강효상 의원 진짜 뭐 이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친한 후배라고 뭐 가슴이 미어지네 이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절대 참고만 하겠다고 그렇게 살살 꼬셔서 그렇게 얻어내놓고 그걸 갖다가 야 진짜 후배를 아예 날려먹는 데 쓰냐.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너무 정말 인간으로서 그 후배로서의 의리도 없고 정말 선후배 간의 의리도 없고 사람으로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참 자꾸 전화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니까 이분 딴에는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자기 딴에는 했던 말인데 그걸 앞뒤도 없이 그냥 가져가서 그것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쟁에 이렇게 써먹고 이런 사람 보면서 정말 기도 막혔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때 동안 쌓아왔던 그 외교관으로서의 뭐 자긍심이나 커리어 자체가 아예 완전 다 박살나버리고 자기는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난 범죄자, 기밀 유출의 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이니까요. 참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후배를 이렇게 날려먹어 놓고 강효상 의원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며 정부가 야당 의원을 탄압한 거라며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아니 여기에 무슨 야당 의원 탄압이 왜 나와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응? 아니 그리고 후배 본인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스스로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배까지도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죄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요 처음에 그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 얘기 막 하면서도 발칙한 뉴스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가요?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 뭐 대단한 폭로라도 한 건가 싶었는데 이거 좀 약간 내용이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딱히 그게 뭐가 굴욕적이라는 건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막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라는 거죠. 충분히 한미 정상 간에 또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웃긴 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난 굴욕 외교다. 엄청난 문제라면서 펄펄 뛰던 강효상 의원이 이제 와서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아니 자꾸 기밀 유출이라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기밀 유출로 자기도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밀 아닌 걸로 말을 싹 바꾸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가 말한 내용은 별것 아닌 내용이다. 기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인데 뭐하러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뭐 굴욕외교라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막 부풀리셨을까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뭐하러 그렇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뭐 별것 아니라는 거야. 들은 사람들은 뭐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강효상 의원님이 저지른 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무슨 공익적 차원, 뭐 국민 알 권리 얘기 계속해서 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정상 간 대화에서 어떤 우리 대통령이 불법적인 뭐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런 걸 지금 찾아서 폭로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상식적인 얘기라면서요. 그죠? 응? 근데 그 별것도 아닌 내용을 오로지 현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 맘대로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마음대로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그죠? 아니 당연히 이건 공익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기밀 유출인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지 그 공개된 내용이 정말 뭐 안보상 민감한 부분이거나 뭐 이럴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출이 됐다. 대통령 간의 대화가 유출이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상식적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잖아요. 물론 안보상 민감한 내용이었다면 이건 진짜 더 큰 문제였겠죠.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사실 이 양국 국가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양국 간에 뭐 합의된 내용도 아닌데 그냥 유출이 바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측에서 다른 나라 이 정상들이 보건대 어떻게 우리와 앞으로 신뢰를 가지고 이런 깊이 있는 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겠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는 뭐 수틀리면 그냥 막 공개하고 이러는구나. 그 안에서 막 내부 유출이 막 펑펑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그야말로 민폐를 끼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민폐를. 혹여라도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우리나라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본인이 혹은 미국 국내에서 만약에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이 대통령과 무슨 우리 정부와 무슨 얘기라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뭐 믿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미국만 해도 이런 류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냥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범죄 행위로 치부가 되고 형사처벌을 바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건 정말 심각한 외교적인 범죄 행위라는 거죠. 정말 참 안타깝지만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돼버린 이 외교관 후배도 본인이 너무 억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본인 외교관으로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억울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며 아무 문제 없다며 본인이 뭘 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교 전문가들도 다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내빼신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외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강효상 의원라고 얘기를 하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면책을 하자 이런 주장은 국회의원을 초법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 심지어 뭐 MB 시절의 외교관 역시도 이거는 심각한 기밀 유출 행위다, 범죄 행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유 뭐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건 정말 심각한 유출 행위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쩌실까요, 강유상 의원님? 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안타깝다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글쎄 그만 좀 억울한 희생자 본인이 좀 그만 좀 만드시고 이제는 죗값을 직접 치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요, 자유한국당도 이제 입장을 좀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공익제 보였다며 강효상 의원 감싸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던데, 글쎄 이번에 나온 이 외교관 그 후배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도, 또 그리고 쏟아지는 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듣고도 여전히 생각이 그대로신지 제대로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이요, 장도리 만평이요, 너무 재밌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시나요? 국가기밀 빼와! 라고 지시하는 강효상 의원. 그리고 군은 정부 말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황교안 대표. 그 밑에는 청와대 폭파하자! 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밑에 전두환 씨가 진짜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라고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아유 애국 세력들이에요 라고. 네. 이렇게 무려 국가 기밀을 빼오라고 하고 군 항명을 유도하고 청와대 폭파를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애국 세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 정말 그런 애국 세력들은 대체 어느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 건가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러 온 사람들 아닌가? 그죠? 대체 세상 어느 나라의 애국이 이런 모습인지 묻고 싶네요. 그죠? 아유, 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의 애국의 모습, 애국 세력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그 색깔론 정치 목사 이야기 다룬 그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그 정광훈 한기총 회장이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앞에 앉아있던 뭐 김무성, 김문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김문수 나오면 자기가 다 뽑아주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당선 다 시켜준다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엄청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전파를 탄 바 있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이제 한기총에서 이 같은 정광훈 회장의 발언을 다룬 방송에 대해서 참 엄청난 성명서를 막 냈더라고요. 공산주의로 가는 반기독교 언론, MBC가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도, MBC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기총 정광훈 목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문재인 정부만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뭐 등등의 악마의 편집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 없이 스트레이트 팀에서 2탄을 어제 연속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진짜 지난주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던데, 뭐라냐면요, 작년 11월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시민단체 회의에 참석했던 정광훈 한기총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보면 그분은 전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향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다른 데 갔습니까? 어디 뭐 이상한
그런 걸 믿고 있나요? 왜 전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향하는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언론의 동의도 없이 혼자서 새벽에 38선 휴전선을 넘어 김정은하고 밀담을 하고 오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곧 간첩입니다. 간첩. 당연히 대한민국을 간첩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주. 무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통령을 두고 그것도 외교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그 노력을 두고 간첩이라고.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과 미국 이 사이에서 정말 뛰어난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극찬했던 그런 외교를 간첩이라고. 응? 간첩이라고. 우리 자기들 허락 안 받고 갔다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김정은 만나면 간첩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빨갱이 간첩이고요? 응? 예전에 왜 국회의원 시절에 그 김정일 만나서 막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그랬던 박근혜도 간첩이고요? 다들 간첩이네? 그죠? 뭐 그러시겠죠. 외교나 국위, 국가안보 따윈 정말 일도 관심 없는 분들이니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 간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한기총에 계시는 또 다른 목사, 정말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갱이 간첩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무려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 줄 아냐? 촛불혁명? 북한 헌법에 나와 있다. 아니 근데 이분은 북한 헌법 어떻게 아시는 거죠? 잘 모르는데 북한 헌법 어떻게 알아요? 북한 헌법에 어떻게 나와서 그게 촛불혁명, 북한 헌법에 촛불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근데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북한 헌법에 나와 있다며. 순식간에 촛불 시민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북한 헌법을 추앙하는 빨갱이 간첩으로 매도해 버리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말은 그때 그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빨갱이 간첩이고 그들이 뽑은 현 대통령 역시도 빨갱이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이 5% 이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머지 국민들이 다들 박근혜 탄핵을 외쳤는데 그러면 약 95%의 국민이 다 빨갱이 간첩? 그런 얘기인가요? 와, 아니 95%의 국민이 빨갱이 간첩이면 그 5%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나 봐요. 5%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95%가 빨갱이 간첩이면? 야, 정말 보통 그렇잖아요. 나 빼고 다 비정상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도리어 본인이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혀 뭐 이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수장이고 뭐 지도부라며 나와서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 이번 대선에 누구를 당선시켜야 된다. 이번에 장로 대통령 또 만들어야 된다. 황교안 장로님 대통령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게 또 이건 불법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또 대한민국의 정치며 종교, 이 사회 전반을 좀먹게 만드는 행위인지를 이건 제대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무슨 종교 이런 목사 이런 분들이 무슨 성역인 것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입어도 하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느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는 그 하느님의 이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 하느님이 절대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하느님의 말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정치 편향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대는 한기총 이 지도부, 한기총 회장,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는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제대로 이건 법적으로 또 따져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참, 네. 오늘 바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